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연 객관적인 실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주관적인 환상일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동양의 심오한 지혜인 일체유심조라는 사상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며 우리 각자의 삶과 의식이 어떻게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면밀히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이 강력하고도 심오한 가르침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근원적인 메시지와 실질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봅니다.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이 사상은 불교, 특히 화엄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는 우주 만물의 모든 현상과 존재가 우리의 마음 작용, 즉 의식과 인식 활동에 의해 생성되고 결정되며 변화한다는 지극히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습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기람과 흉함, 복과 재앙,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오감으로 지각하고 인지하는 세상의 구체적인 모습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이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체유심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사상은 크게 4가지 핵심적인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은 철저히 주관적인 세계라는 점을 일체유심조는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동일한 사물이나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개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과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과 의미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잔의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놓고 볼 때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던 목마른 사막의 여행자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인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존재에게는 극심한 고통을 상징하는 피고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삶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세상을 아름답고 희망적이며 기회로 가득 찬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세상을 어둡고 절망적이며 위협적인 곳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가장 근원적인 거울과도 같습니다. 마음의 상태와 색깔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색깔을 결정하고 투영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객관적인 실제라는 관념을 넘어선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은 상상 이상의 강력한 창조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일체유심조는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생각과 믿음, 그리고 의지는 단순히 내부적인 심리작용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현실 속의 외부 세계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데 지대한, 때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고 연구되고 있는 플라시보 효과, 이펙트와 노시보 효과 NOCIBO 이펙트가 바로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약효 성분도 없는 설탕 알약을 진짜 강력한 약이라고 믿고 환자가 복용하면 실제로 병세가 호전되거나 통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반대로 아무런 해로운 작용도 없다고 설명된 물질이라도 환자가 그것이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강하게 믿으면 실제로 신체에 부정적인 반응이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긍정적인 믿음은 실제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현대 과학이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단순히 대상을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대상을 창조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구성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체유심조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대신 바로 현재의 중요성을 극진히 강조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체유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나 경험들도
결국은 현재 우리의 마음가짐과 해석 방식에 따라 그 의미와 영향력이 다르게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현실 역시 시간이 흘러가면 단순히 과거의 한 조각, 즉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가 현재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의미 부여하며 어떤 태도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현재 우리의 마음 상태와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며 현재의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미래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대한 우리의 현재 해석은 바꿀 수 있고 이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우리의 마음을 능동적으로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일체유심조는 역설합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과 정보,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동요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와 빠른 변화로 인해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외부의 조건이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다잡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근원이라고 일체유심조는 가르칩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자기 의식과 감정을 통제하고 조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기술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자세와 철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체유심조의 심오한 가르침을 가장 극명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는 바로 신라 시대의 위대한 고승인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의 핵심 사상을 대중에게 가장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일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불교의 본고장인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 동료 승려인 의상대사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험난한 여정 중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갈증이 심해진 원효는 주위를 더듬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발견하고는 그 물을 달콤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날이 밝아 주변을 둘러보니 간밤에 자신이 시원하고 달콤하다고 생각하며 마셨던 물이 사실은 썩은 해골에 고여있던 핏물과 같은 더러운 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원효는 극심한 구토감을 느끼며 참을 수 없는 역겨움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원효대사는 전율과도 같은 거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깨끗함과 더러움, 좋고 나쁨, 그리고 오직 그것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고 달콤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물이 더없이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졌지만 더럽고 역겹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물은 구역질 나는 끔찍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원효대사는 굳이 당나라까지 가서 불법을 배울 필요가 없음을 확신하고 발길을 돌려 신라로 돌아와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일화는 일체유심조 사상이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얼마나 강력하고 근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식의 본질과 주관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훨씬 더 된 고대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과 다양한 학문 분야는 일체유심조의 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철학이 현대 과학과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첫째, 일체유심조는 현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심리적 웰빙 사이컬라지컬 웰-비잉과 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오늘날 각광받는 마음챙김 MINDFULNESS 수행법이나 긍정 심리학 파저티브 사이칼러지의 관점은 일체유심조의 핵심 사상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며 삶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체유심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느냐가 곧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비판단적인 태도로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는 현대적인 방법론입니다. 이는 일체유심조의 실천적인 적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일체유심조는 강력한 자기 개발 셀프-디벨로프먼트의 동기와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후 긍정적인 마음과 불굴의 의지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막연한 낙관론이나 희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진 창조적인 힘이 현실을 구성하고 재창조할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자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긍정적인 자기 확신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이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마음이 곧 현실을 창조한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셋째, 일체유심조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간 관계 휴먼 릴레이션십스를 형성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공감하려는 마음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감정과 의도를 헤아리려는 노력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현저히 줄이고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결국 타인과의 관계 역시 나의 마음이 그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질과 깊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고 긍정적일 때 타인 또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상호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일체유심조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 곧 타인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함을 일깨워줍니다. 궁극적으로 일체유심조는 단순히 고대의 불교적인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보편적인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곧 우리의 삶의 질과 방향성을 결정하며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임을 강조합니다. 괴로움과 고통,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요소들에 압도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무한한 마음의 힘을 굳건히 믿으며 세상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라보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매 순간 새롭게 창조되고 재구성되는 위대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일체유심조는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